귀신 보는 사람들의 실화 괴담들. 첫 번째 이야기. 기억이 있는 가장 어렸을 때 겪었던 일입니다. 제가 국민학교 저학년 때 일이에요. 저희 친정집은 빌라 2층인데 안방 창문을 열어두면 빌라 현관 앞에서 나는 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리는 것처럼 소리가 다 올라오는 집이에요. 그리고 안방 창문에서 내려다보면 가리는 곳 하나 없이 아래가 훤히 다 보였어요. 전 어렸을 때 안방에서 항상 할머니와 함께 잤어요. 벽에 붙어서 자는 걸 좋아해서 항상 창문 맞은편 벽 쪽에 누워졌지요. 그리고 그날도 지금 같은 열대야의 여름밤이었어요. 새벽 2시쯤 됐을까. 너무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깼어요. 누군지는 몰라도 우리 빌라 앞에서 큰 소리로 웃고 떠들고 난리가 난 거예요. 목소리를 들어봤을 때에는 고등학생이 여러 명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. 저도 어렸기 때문에 고등학생은 무서우니까 가만히 일어나서 앉아서 저러다가 가겠지, 다른 데 가서 놀겠지 하고 기다렸어요. 할머니는 바로 옆에서 코까지 골면서 잘 주무시는데 깨우기도 그렇고.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목소리들이 점점 커졌어요. 소리를 지르면서 서로 욕하고 장난을 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.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대체 누군지 민폐쟁이들 얼굴이라도 좀 보자 싶더군요.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창문 쪽으로 한 3걸음 내디뎠는데 바로 뒤에서 보지마 라고 웬 젊은 여자 목소리로 누군가 제 뒤에서 속삭였어요. 방에는 할머니와 나밖에 없는데 너무 무서웠어요. 얼어붙어서 도저히 뒤를 돌아볼 수가 없더라고요. 물론 그 와중에도 창밖에서는 오두방정을 떠는 소리가 크게 들려오고 한참을 방 한가운데 우뚝 가만히 서 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군요. 뒤를 돌아볼 용기가 없다면 차라리 밖에서 떠드는 애들이라도 보자고 생각했어요. 불량 청소년이든 가출 청소년이든 나 혼자라는 느낌을 지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이죠. 그래서 시끄러운 창문 쪽으로 턱턱 걸어가서 밖을 내려다봤어요. 그런데 그 순간부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. 그리고 우리 빌라 아래에는 아무도 없었어요. 무섭도록 조용해졌어요. 마치 제가 창문을 내려다봄과 동시에 음소거 버튼이라도 누른 것처럼 순식간에 정말 멀어도 보이면 돌아버릴 것 같아서 더 이상 아래를 보고 있고 싶지도 않은데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곳을 계속 내려다보고 있기도 무섭고 할머니를 깨우려면 뒤돌아봐야 하는데 뭐가 있을지 모르는 뒤를 돌아보기는 더 무섭고 너무 오래 가만히 서 있었더니 다리가 저리고 어지러울 지경인데 무서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. 눈을 꼭 감고 창틀을 꽉 붙잡고 가만히 서 있었지요. 결국 밤잠 잡으신 할머니가 새벽녘에 깨어나셔서 창문을 들여다보는 채로 가만히 서 있는 절 보고 너 지금 뭐하냐고 말을 거시기 전까지 그대로 가만히 거기 서 있어야 했어요. 지금도 열대야의 밤에 잠 못 이룰 때면 가끔 그 일이 생각나요. 우리 집 앞에서 떠들고 있었던 그 아이들은 누구였을까? 그리고 저에게 보지 말라고 뒤에서 속삭인 사람은 또 누구였을까? 두 번째 이야기.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입니다. 그거 아세요? 귀신 중에 가장 무섭고 안 좋은 귀신은 웃는 귀신과 춤추는 귀신이랍니다. 전 고등학교 시절부터 20대 초반에 가장 귀신을 많이 봤어요. 어느 정도였냐면 밤에는 100% 보여서 야자를 못했어요. 밤의 조용한 길을 지나다 보면 그늘진 골목, 전봇대, 그리고 차 안에 득실득실해요. 달처럼 희끄무리하게 서늘한 빛이 나는 얼굴들이요. 20대 초반까지 그랬고 그 후에 의식하지 않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해서 지금은 잘 보지 못해요. 고3 때에는 독서실을 등록해서 새벽 1~2시까지 공부하다 집에 돌아갔어요. 그런 어느 날 아주 된통당한 겁니다. 사실 그때쯤에 나도 많이 보이니까 희끄무레한 얼굴 정도에는 많이 쫄지 않게 됐어요. 어느 정도 모른 척하고 지나칠 수 있게 되었어요. 그래야 한다는 것도 본능적으로 알게 됐고요. 보인다 해도 보이는 척을 하면 안 돼요. 따라올 수 있는 귀신들은 따라오거든요. 그런데 어두운 사거리 귀퉁이를 돌다가 눈이 딱 마주쳐버린 거예요. 지하 베란다에서 가슴까지 올라온 귀신이랑요.
이 귀신은 다른 귀신과는 급이 다르다는 것. 눈이 마주치자마자 알 수 있었어요. 다른 귀신은 달처럼 은은하게 빛이 나는 정도인데 아주 시퍼런 빛이 나는 거예요. 그리고 입이 정말 말 그대로 귀까지 찢어지게 웃고 있더군요. 눈이 마주치자마자 즉시 이 생각이 들었어요. 망했어. 눈이 마주쳐버렸어. 쟤도 내가 지를 보는지 알고 있어. 무서워. 너무 무서워서 침도 못 삼키겠더군요. 말 그대로 기가 눌려버렸어요. 그래도 어떡해요. 집에 가야죠. 억지로 고개를 돌려서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전 발목이 걸려 길에 자빠져 버렸어요. 너무 무서워서 고개도 못 들겠고 일어설 수도 없었어요. 한참을 그렇게 그 골목 사거리에 주저앉아서 고개도 푹 숙이고 있었는데 어떤 아저씨가 보시고 학생, 거기서 뭐해? 하고 말을 걸어주셨을 때 벌떡 일어나서 집까지 달려갔어요. 다음 날 교복을 입고 양말 신을 때 알게 됐어요. 발목이 걸린 게 아니라 잡힌 거였더군요. 발목에 시커먼 손자국 멍이 들어 있었어요. 제가 살다 제 몸에 영향을 준 귀신은 그 귀신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네요. 세 번째 이야기. 제가 살던 동네에는 공원을 끼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. 해가 져서 무섭다는 친구를 집까지 배웅해 주기로 하고 함께 걸어갔어요. 평소에는 사람도 적고 한적한 길인데 그날은 어째서인지 길에서 뭔가를 보았어요. 사람조차 안 다니는 길인데 경찰과 경찰차가 왜 그리 많은지 길이 화날 지경이었어요. 또 하나는 아주 특이한 귀신. 귀신이라고 말해야 할지 고통은 희끄무레한 얼굴이 보이는데요. 그날은 특이하게 한참 걷다 보면 발 하나, 또 걷다 보면 팔뚝 하나, 또 걷다 보면 손 하나가 차 위에 얹어져 있는 이상하더군요. 길에서 귀신이 그렇게 보인 적은 없었거든요. 다음날 저녁에 밥 먹다가 알게 됐네요. 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. 바로 그 길에 토막시체가 유기됐다고. 뉴스를 보고 나서야 이해가 되더군요. 그리고 마음이 너무 슬퍼졌어요. 고인은 죽어서도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. 정말 진심으로 지금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. 네 번째 이야기. 우습게도 전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아요. 일단 보이니까 부정은 못하겠어요. 하지만 제가 스트레스가 많아서 혹은 미쳐서 환각을 본 것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기에 단지 나에게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있다고 생각할 수도 없어요. 그래서 제 입장은 있다면 있는 것이고 없다면 없는 거겠지. 이 정도예요. 항상 이렇게 생각했기에 제 주변 사람들에게는 귀신 본다 어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조심스러워요.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고요. 거짓말쟁이로 생각하시거나 절 미쳤다고 보실까봐 걱정되거든요. 관심 끌려고 헛소리를 하고 다닐 나이도 아니고요. 상대방이 먼저 괴담을 이야기하거나 듣고 싶어하면 마지못해서 한두 개 정도 해줍니다. 그리고 다른 집에 방문해서 귀신을 봐도 웬만큼 나쁜 기색이 느껴지지 않으면 입을 다물어요. 자기 집에 귀신이 있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? 그런데 어떨 때는 저도 모르게 막 입에서 나올 때가 있었어요. 20대 초반에 친자매처럼 친한 동생네 집에 놀러 갔어요. 이사를 했다고 해서 집들이 하듯이 가본 거였지요. 언뜻 보기엔 집이 참 좋더라고요. 가격도 너무 저렴하고 집은 깨끗하고. 그런데 화장실 갔다가 나와서 그 동생을 붙잡고 너네 집 화장실에 여자가 있어. 단발머리 여자가 목이 확 꺾여서 서 있다고. 너 이사 가면 안 되니? 이 집 얼마나 계약했니? 그 여자가 화장실에 서서 머리카락 사이로 밖을 본다고. 지금 생각해도 땀이 나네요. 다행히 그 동생은 절 친언니처럼 생각하는 사이였기에 제가 가끔 그런 걸 알고 있었어요. 그리고 제가 한 말을 혼자 기억하고 있었대요. 그런데 몇 달 후에 그 동생 어머니의 친구분이 무당이신데 그 집에 들어서서 한번 둘러보자마자 화장실에 단발머리 여자가 있어. 이 집은 안 좋다. 라고 이야기하셨대요. 5번째 이야기. 제가 웃는 귀신이랑 춤추는 귀신이 안 좋다고 한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. 웃는 귀신은 앞서 말씀드렸고요. 춤추는 귀신은 안 좋은 징조거든요. 웃는 귀신이나 춤추는 귀신이나
너무너무 신이 나서 웃고 춤을 추는 거예요. 그러면 왜 신이 날까요? 산 사람에게 해코지할 거니까. 그들에겐 최대의 유희이자 남아있는 목표지요. 설날 명절에 겪은 일이에요. 전 버스를 타고 전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. 전주까지 가는데 13시간이 걸렸네요. 저녁에 탔는데 아침에 도착했어요. 그래도 한숨도 못 잤어요. 왜냐하면 한참을 버스를 타고 가는데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버스가 달리는 시간보다 도로에 서 있는 시간이 더 길었어요. 밤이 되어도 사방에 눈이 쌓여서 구르스름하게 빛이 나더군요. 아마 자정에서 새벽 1시 사이였을 겁니다. 버스가 고속도로 위에 정체해 있는데 웬 여자가 고속도로의 옆에 있는 바 뒤에서 커다란 검은 개랑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. 검은 머리가 허벅지도 넘게 내려오고 발목까지 덮는 검은 옷을 입은 여자였어요. 눈이 소복히 쌓인 바 뒤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. 사람만한 시커먼 개는 옆에서 팔쩍팔쩍 뛰었고요. 이 추운 날에 웬 미친년이 춤을 추고 있네 하고 가볍게 생각했어요.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했어요. 사람이 말이에요. 뱅글뱅글 제자리에서 돌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? 그런데 그 여자는 계속 돌아요. 그냥 제자리에서 계속 신이 나서 팔을 위아래로 흔들며 계속 돌아요. 한참을 보고 있다가 깨닫고 소름이 돋았어요. 여자가 돌아도 돌아도 얼굴이 안 보입니다. 그리고 처음은 밭에 있어서 비교할 게 없어서 몰랐는데 너무 커요. 몇 미터는 될 법하더군요. 깨닫는 순간 안에서부터 덜덜 떨리더군요. 무언가 내가 평소에 봐왔던 것들과는 급이 다르다고 느낌이 왔어요. 이건 아주 불길한 그리고 거대한 무언가라고요. 전주에 도착하자마자 부모님께 뭘 봤는지 말씀드렸어요. 아버지는 뭔가 불길한데 뭔진 몰라도 조심해야겠다 라고 하시더군요. 그리고 그날 낮에 둘째 고모 댁에서 초상이 났다고 전화가 왔네요. 모셔가려고 했던 걸까요? 6번째 이야기. 제가 곁에서 본 절친의 일입니다. 정확히 말하면 절친의 언니예요. 15년 넘은 친구가 있어요. 그 친구에겐 2살 터울의 언니가 있습니다. 언니는 굉장히 어렸을 때 시집을 갔어요. 그 언니 결혼할 때 제가 고등학생이었으니 말 다 했죠. 언니가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고 나서 남편분이 갑자기 지방으로 직장을 옮겼어요. 그래서 급하게 아파트를 구하고 지방으로 내려갔는데 워낙 후다닥 처리하다 보니까 이사를 할 때 부부가 같이 내려간 게 아니고 이사는 포장이사짐센터에 맡겨서 미리 가구며 짐이며 아파트에 다 세팅시켜 놓고 가족들은 일주일 후에 문만 들어가 살게 되었지요. 문제는 그때부터였어요. 매일매일 언니가 어머니께 전화를 해서 나 무서워서 여기서 못 살겠어. 집에 뭐가 있다니까 라고 울며불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. 하지만 언니는 평소에 밖에서 술 마시고 친구들 만나고 노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었어요. 그리고 언니가 아직 어린 나이였기에 부모님들은 그 말을 믿어주지 않으셨어요. 서울로 돌아와서 놀고 싶어서 그러나 보네. 절 좀 들어라 라면서요. 반년도 안 되어서 언니는 가출을 했어요. 어린 아기인 자식들도 남편도 버리고요. 가출만 한 게 아니라 인성이 바뀐 듯이 막 살기 시작했어요. 여기저기서 대출을 받아서 방탕하게 쓰고 부모나 친지에게도 자기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알려주지 않았어요. 가끔 돈 좀 해달라고 전화만 하고 그랬다네요. 그때 제 친구네 집은 정말 초상집 같았어요. 딸이 사라진 것도 사라진 것이지만 아직 혼자 밥도 못 먹는 어린 외손주들은 또 어떡해요. 제 친구는 언니 이야기를 하면서 온갖 욕을 다 했네요. 아내가 가출을 했으니 두 아이를 돌보느라 남편분은 일도 못했대요. 결국 그 지방집을 처분하고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살기로 하고 두 아이들은 친구 부모님이 돌보시기로 했지요. 그 집을 처분하기로 한 날, 남편분은 아내가 가출한 집은 꼴도 보기 싫다며 아이들 데리고 서울로 올라가고 결국 집 나간 딸을 둔 죄인이 된 친구 부모님이 이사를 도맡아서 하게 되셨어요.
그리고 이사를 하다가 펑펑 우셨어요. 안방에 옷장을 드러냈을 때 옷장 뒤에 감춰져 있던 벽을 보시고요. 그 벽에는 부적이 한 장도 아니고 수백, 수천 장이 발라져 있었대요. 너무 부적을 겹쳐 발라서 벽은 보이지도 않고 부적 위에 부적을 발라서 말 그대로 부적으로 도배를 해놓은 형상이었대요. 나중에 예전에 이사를 시켜준 이삿짐 센터를 찾아가서 뒤집어 놓으셨대요. 그 이삿짐 팀장이 우리도 보고 놀라긴 했지만 이걸 말씀드리면 이사를 안 한다고 하실까봐 라고 했다네요. 그 뒤에도 언니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. 간간히 집에 돈을 요구하는 전화만 했죠. 예전에 그 사람 같지가 않았어요. 친구 어머니는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딸이 걱정돼서 굿까지 버리셨대요. 그리고 언니랑 통화할 때 그 이야기를 했더니 갑자기 굵고 낮은 남자의 목소리로 내가 없는데 굿이대 라고 말하더래요. 친구 어머니는 시퍼렇게 겁에 질리셨고 펑펑 울며 그 이야기를 제 친구에게 하셨죠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댓글 부탁드립니다.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